새누리당이 박수 추인으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를 결정했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법과 원칙 그리고 정의를 지키고 싶었다는 퇴임사를 남겼는데요. 야권은 대한민국 정치사의 치욕이라면서 맹비난하고 있습니다. 정치권 취재하고 있는 아는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아는필 기자. 예, 아는필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국 사퇴를 했더군요. 예,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오늘 오후 의원들의 사퇴 권고를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의 뜻을 받들어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난다며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진흙에서 연꽃을 피우듯 아무리 욕을 먹어도 결국 세상을 바꾸는 것은 정치라는 신념 하나로 저는 정치를 해왔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진작 던졌을 원내대표 자리를 끝내 던지지 않았던 것은 제가 지키고 싶었던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의 정치 생명을 걸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천명한 우리 헌법 1조 1항의 기엄한 가치를 지키고 싶었습니다. 앞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유 원내대표를 직접 만나 의원들의 뜻을 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다 듣고 이 뜻을 유승민 원내대표에게 지금 전달하러 가겠습니다. 유 원내대표의 사퇴 소식에 전우용 역사학자는 자신의 트위터에 북한 조선노동당의 박수 추인 장면 사진을 올리면서 새누리당의 미래라고 적었습니다. 전 씨는 또 북한이 하는 짓을 그대로 따라하는 세력이 종북 세력인데 지금 이 땅의 진정한 종북 세력은 새누리당과 그 추종자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진중권 동양대 교수도 자신의 트위터에 방금 의원 동무들의 열화 같은 박수로 공화국 최고 전엄을 모욕한 공화국 반동분자 유승민이 숙청됐답니다. 라면서 다음 숙청 대상은 당 권력 서열 1위인 김무성 동지겠죠라고 덧붙였습니다. 의총이 있기 전까지 일부 비박계에서는 의총 보이콧 이런 말도 나왔는데요. 실제 의총 분위기는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예, 의원총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의총에서 발언에 나선 의원들의 수는 34명 정도입니다. 그중에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에 대해 표결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의원은 6명 정도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비박계 재선 의원들이 어제 그리고 오늘 아침 의총 전에도 대책 마련을 위한 회동을 가졌지만 결과를 바꾸진 못한 겁니다. 하지만 비박계 의원들의 반발은 의총 직전까지 계속됐습니다. 정두원 새누리당 의원은 의총 출석 전 미국 대통령도 야당 원내대표 불러서 밥을 먹으면서 대화하고 설득하고 그러지 않느냐. 우리나라는 왜 그런 게 없는지 모르겠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원내대표 사퇴 결의안 이런 정말 개콘 같은 일을 의총에서 할 게 아니라 당 지도부와 청와대 대화 촉구 결의안 이런 거 좀 저는 주장하고 싶어요. 이해윤 새누리당 전 최고위원도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에 약점 잡힌 인사들의 표가 저쪽으로 많이 넘어가고 있다고 한다며 핵심 친박 인사들의 이름이 오른 성완종 리스트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예, 이제 친박 의원님들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언론에 말씀하시는 걸 보면 네. 친박표 그리고 김무성 직계표 또 그다음에 이제 성완종 사건 등등 이제 검찰에 약점이 잡힌 인사들 표 이렇게 합하면 100여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네. 표가 많이 저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들 하시니까 그분들 말씀이 사실인 측면이 있겠죠. 한편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는 여당 의원들의 총의로 결정된 일이라며 앞으로의 당청 관계가 잘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예, 야당 반응도 전해주시죠. 예, 박수현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은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사퇴는 대한민국 정치사의 치욕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이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따라 원내대표를 내쫓는 의원총회를 개최했고 유승민 원내대표가 결국 사퇴했습니다. 오늘은 아시아에서 손꼽는 민주주의를 이루었다고 자부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사의 치욕스러운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문정은 정의당 대변인 역시 유신 시대로 돌아간 것 같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은 유정의 의원들인가 라면서 메르스 사태에 요지부동이던 여당이 원내대표 몰아내는 일에는 사력을 다해 난리법석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새정치연합은 오늘 박근혜법이라고 명명한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1998년 박근혜 당시 의원이 공동 발의했던 국회법 개정안을 원안 그대로 다시 발의한 겁니다. 이상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보도자료에서 청와대는 대통령이 의원 시절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강제성이 없고 재량권이 보장돼 있다고 했다며 대통령이 위헌성을 문제로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으실 테고 그러면 조속히 여야 간 합의에 통과시키면 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새누리 내홍 사태 와중에 또 새정치연합에서도 분당에 대한 언급이 나왔다고 하더군요. 예, 그렇습니다. 박지원 새정치연합 의원은 오늘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주명입니다 와의 인터뷰에서 몇 개 그룹이 신당을 준비하고 있다며 크건 작건 분당이 되는 것은 상수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의원은 신당에 동참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다면서도 상황에 따라 태도가 바뀔 수 있느냐는 추가 질문에 정치는 생물이라라는 말을 해서 여지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박 의원은 또한 문재인 대표와 김상곤 혁신위원장이 혁신다운 혁신을 했을 때 신당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이 자가질이라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당 혁신안을 준비 중인 김상곤 위원장과 혁신안을 실천해야 할 문재인 대표를 압박하는 발언으로 혁신안을 분당의 구실로 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상곤 위원장은 오늘 2차 혁신안을 발표했다고 하더군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상곤 새정치연합 혁신위원장은 풀리지 않는 매듭은 자르는 게 맞다며 2차 혁신안의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당헌 당규보다 계파의 기득권이 우선되는 상황에서는 어떤 혁신안도 유효할 수 없고 실천될 수 없다. 혁신위원회는 거듭된 간담회와 국민과 당원의 의견 수렴에서 계파 문제 해결이 혁신의 최우선 과제이자 출발점임을 재삼 확인했다. 계파 문제 해결의 방향은 김 위원장은 현행 최고위원 제도 폐지, 사무총장직 폐지 등의 혁신안을 밝혔습니다. 최고위원 중심의 현 지도부 체제를 지역, 세대, 계층 부문의 대표로 구성되는 새 지도부 체제로 개편하자는 겁니다. 또한 새 지도부 체제는 내년 총선 이후 전당대회를 열어 선출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사무총장직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는 총무본부장, 조직본부장, 전략홍보본부장, 디지털본부장, 민생생활본부장 등 5본부장 체제로 개편하되 본부장들은 공천기구에서 배제하는 안을 제시했고 공천을 담당할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와 관련해선 100% 외부 인사로 채우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혁신위는 오는 20일 중앙위원회에서 당헌을 개정하고 중앙위 직후에 개최되는 당무위원회에서 당규 개정까지 완료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민TV 뉴스 안은필입니다.